자, 60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큰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의 9를 더한 수보다 크다고 할 때 처음 자연수를 구하시오 그랬네요. 자, 일단 미지수를 잡아야 되니까 10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큰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를 x로 놓으면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3만큼 더 크대요. 그러면 이렇게 미지수를 잡을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를 지금 x로 놨으니까 x가 어떤 수겠니? 1, 2, 3, 4, 5, 6, 7, 8, 9 이거밖에 안 돼. 0은 안 되잖아. 10의 자리 숫자가 0일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x는 한 자리여야 됩니다. 자릿수니까. 그쵸? 자, 그럼 x가 1부터 9까지의 자연수인 건 생각을 하고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그랬네요. 여기까지 주어네요. 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대요. 그럼 10의 자리가 1의 자리로 가야 되고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써야 돼? 10 곱하기 x 플러스 3 더하기 x 이렇게 써주는 거지. 선생님이 순화소수 할 때부터 많이 강조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그쵸? 자릿수 쓰는 거. 이게 주어니까 이거는 처음수는 뭐야? 10x 더하기 x 플러스 3이 처음수야. 자, 이거에다가 몇 배? 2배를 해. 2배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9를 더하면 이것보다 주어가 이것보다 어때? 바꾼수는 크다 그랬어요. 크다. 그쵸? 그러면 식이 이제 다 세워졌네요.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나잖아요. 전개해서 계산하면 10x, x니까 11x 플러스 30. 아유, 쉽다. 자, 안에 거 전개하면은 요거 전개하자. 그러면 11x 플러스 3. 그러니까 2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22x 플러스 2, 3은 6, 6 더하기 9니까 15. 자, 22x 이항에서 빼주면 마이너스 11x고요. 30도 이항하면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x 마이너스 10을 넣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11분의 15가 된다. 얘는 1점 얼마 얼마 이런 거다. 그러면 1점 얼마 얼마보다 작은 x가 되는데 x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니까 따라서 x는 뭐밖에 없는 거야? 1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자연수 구하래. 처음 자연수. 10의 자리 숫자가 1이야. 1의 자리 숫자는 이것보다 3 더 큰 x 플러스 3이니까 4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자, 충분히 여러분들 1단원부터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연습을 잘 해왔다면 뭐 이 정도씩 세우고 문제 푸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수학은 어떻다고? 차근차근히 구멍 안 나고 실력을 쌓아 나가면 점점 문제가 쉽게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60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학생이 50명인 논술반에서 2번에 걸쳐 논술 시험을 시행한 결과 15명의 학생은 1회 시험에 비해 2회 시험에서 평균 8점이 올랐고요. 10명의 학생은 평균 3점이 떨어졌대. 나머지 학생들의 점수에는 변화가 없고 이 논술반 전체 학생의 2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이 78점 이상일 때 1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은 최소 몇 점인지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1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은 최소 몇 점이냐? 자, 그러니까 1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을 우리가 x로 두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1-1에서도 평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식이 있다고 그랬어. 자, 평균은 뭐분의 뭐지? 총 학생 수 분의 총 점수잖아. 그쵸? 여러분들은 이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모르냐. 여기서 양변에 총 학생 수를 곱하면 된단 말이야. 뭐를? 총 점수를 구하려면. 총 점수는 평균에다가 총 학생 수를 곱해주면 총 점수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이 식을 좀 생각을 해야 돼. 항상 평균 문제 나오면.
자, 별표 3개 치겠습니다. 자, 평균 얘기 나오면 위에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아래 걸 생각해야 돼. 아래 거를. 자, 그러고 이제 식을 세워보자. 자, 2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이 78점 이상이랬습니다. 그러니까 2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을 구해보죠. 그러면 1회 논술 시험 점수의 평균을 우리가 x라고 했으니까 총 점수는 x 곱하기 50이지. 전체가 50명이니까. 즉 50x가 돼. 자, 그런데 이 1회 점수에 비해서 어떻다는 거야, 지금? 15명은 8점이 올랐대. 그치? 그러니까 1회 시험에 비해서 15 곱하기 8만큼 총점이 커졌잖아. 그죠? 그리고 10명의 학생은 3점이 떨어졌대요. 평균 3점이. 그러니까 자, 더하기 10명의 학생은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되겠지. 3점 떨어진 거니까. 이게 지금 뭐야? 2회 시험의 총 점수예요. 얘네가. 이해되십니까? 자, 그거를 뭐로 나눠주면 돼, 이제? 전체 학생 수가 50이니까 50으로 나눠주면 이게 2회 시험의 평균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이 네모박스 친 이 식을 알아야 요 위에 있는 총 점수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2회 시험의 평균이 78점 이상일 때 그랬습니다. 자, 이제 식을 다 세운 겁니다. 뭐만 해주면 돼? 계산만 하면 돼, 계산만. 자, 전개해주면 50x 플러스 자, 요렇게 계산하니까 120에서 30을 빼야 되겠네. 그러니까 90 되겠구나. 자, 그리고 50을 양변에 곱해주면 78 곱하기 50을 하니까 3,900이 됩니다. 3,900. 자, 50x 92항에서 빼주면 3,810 되겠네요. 그죠? 자, 공은 양변에 나눠서 없애고 자, x 부등호 방향 안 바뀌지. 양수니까 5로 나눠주면 5분의 381 되겠네. 381. 자, 소수로 계산하자. 그러면 76.2 되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x는 76.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76.2점보다는. 그럼 최소 몇 점이 되는 거야, 지금? 최소니까. 등호 들어가지? 등호 들어갔다. x는 최소 76.2점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자, 네모박스 친 거 꼭 기억합시다.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60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이네 학교에서는 불우이웃 돕기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5일 동안 3,000원짜리 도시락을 팔기로 하였다. 판매가의 40%가 원가이고 원가를 제외한 전액을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기금의 목표액이 180만 원 이상일 때 하루 평균 몇 개 이상의 도시락을 팔아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또 평균이네. 하루 평균 몇 개 이상의 도시락을 팔아야 되는가. 자, 그러니까 X개만큼 팔아야겠다. 며칠 동안? 5일 동안 팔아요. 그죠? 자, 그러면 5X개 파는 거겠지. 총. 그치? 총. 판매 개수가 5X개. 그죠? 앞에 602번에서 우리가 했습니다. 총 개수. 그리고요. 일단 기금의 목표액이 180만 원 이상 했으니까 기금이 필요한 거죠. 자, 3,000원짜리 도시락입니다, 지금. 근데 40%가 원가니까 나머지 60%만큼의 돈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거야. 그러면 기금은 한 개 팔 때마다 얼마 되는 거죠? 3,000 곱하기 0.6을 해야 되는 거죠. 기금은. 그쵸? 그러면 1,800원 되겠네. 도시락 한 개 팔 때마다 1,800원씩 기금을 적립하는 거야. 아하, 그러면 다 됐네 이제. 1,800 곱하기 총 몇 개 팔아? 5X개 팔아. 기금의 목표액이 180만 원 이상일 때 그랬으니까 180. 자, 단위가 만 원입니까? 아니죠. 원입니다. 지금 3,000원짜리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180만 원을 원으로 고치면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그쵸? 만을 곱해줘야겠네.
자, 그러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해서 180만 원 된다. 자, 180만 원 이상일 때 그랬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식을 제대로 세우게 되겠죠. 양변에 이제 공을 2개씩 약분을 시키고 시작을 합시다. 자, 18도 약분이 되네요. 그러니까 1000. 5도 약분되네. 200. 아하, 그러니까 따라서. 그래서 다 됐네. 200. 자, 하루 평균 몇 개? 200개 이상. 최소 200개는 팔아야 된다는 얘기 나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603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60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요금은 거리에 관계없이 1인당 1000원으로 일정하고 택시 요금은 이동거리가 2km까지는 2,400원이며 이후에는 200m 더 갈 때마다 100원씩 추가된다고 합니다. 4명이 이동하려고 할 때 이동거리가 몇 킬로미터 미만이면 버스를 타고 가는 것보다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추가되는 요금이죠. 추가 요금. 앞에서 B단계에서 해봤습니다. 지금 문제는 좀 더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추가 요금에 대한 내용 해봤단 말이야. 버스는 거리랑 상관없이 일단 한 명당 1000원씩 내면 돼. 그러니까 4명이 타면은 거리가 얼마든 간에 무조건 4,000원이야. 그렇지? 그럼 4,000원이 더 유리해야 돼. 근데 택시 요금은 기본적으로 2,400원은 무조건 내야 된다. 거리가 2km까지는. 뭐 1.8km를 가도 2,400원이야. 응? 기본 요금이야, 기본. 여기는 추가가 되는 거야, 추가. 추가로 몇 미터. 응? 추가로 몇 미터. 200m마다 100원씩이니까요. 단위가 지금 다르죠. 그쵸? 그러면 200m를 5번 가면은 1km가 되는 거니까, 1km에는 500원 되겠지. 자, 그러면 몇 킬로미터니까 x 킬로미터 하면은, 그러면 추가로 내야 되는 돈은 500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기서 이 x는 뭐야? 추가야, 추가. 버스가 더 비싸야 택시가 유리한 거잖아. 그쵸?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유리한지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그쵸? 택시가 유리해야 되니까 더 싸야 되겠죠. 더 비싸면 불리한 거죠. 추가되는 거리만 이제 계산을 해서 우리가 2km에다가 더해주면 되겠어. 자, 이제 이 항에서 정리해주면, 자, 500x 하자. 이쪽이 더 작아지는 거죠. 500x 쪽이 작아진다. 2400 이 항에서 빼주면 1600이다. 자, 공 2개 지우고요. 따라서 이제 x. 자, 부등호방이 안 바뀌죠. 5는 양수니까. 5로 나누면 3, 5, 15. 2, 50에서 3.2 킬로미터. 단위는 킬로미터니까. 3.2 킬로미터보다는 작아야 돼. 그치? 작아야 된다. 그러면 추가로 3.2km를 가는 거니까 기본 2km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5.2km까지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몇 킬로미터 미만? 5.2km 미만으로 갈 때만 택시가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3.2는 뭐예요? 추가예요, 추가. 그러니까 기본이 2km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2km를 더해줘야 되겠지. 그치?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0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수영장의 성인 요금은 만원, 어린이 요금은 5,000원. 성인이 20명 이상일 때 성인 요금의 15%를 할인한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성인이 20명 미만인데 성인과 어린이를 합쳐서 28명이 입장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성인이 몇 명 이상이면 성인 20명의 요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가? 즉, 할인을 받아서 가는 게 더 유리한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것도 지금 우리 B단계에서 다 했던 겁니다. 상황이 조금 더 귀찮게 나올 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비교를 해야 되는 게 할인 받은 거랑 할인 안 받고 정가대로 주고 간 거랑 비교를 하면 돼. 그러니까 할인 받은 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할인 받은 거부터. 자, 일단 미지수도 잡아야 되니까, 자, 성인이 20명 미만이래요. 미만인데 성인과 어린이를 합쳐서 지금 28명입니다. 성인이 몇 명 이상이면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X명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린이는 28-X명 되겠지. 자, 그리고 할인 받는 거는 지금 15% 할인 받아요.
자, 그러니까 얼마를 곱해야 돼? 0.15 곱하나? 아니지. 15% 할인 받았으니까 85%에 들어가야 되니까 0.85를 곱해줘야 돼. 자, 그러면 성인 요금은 10,000원이니까 85%의 요금을 내야 되니까 0.85 곱하면 8,500원이잖아. 그쵸? 할인 받으면 8,500원입니다. 지금 성인 요금이. 자, 그러면 할인 받으면 20명까지만 사면 되지. 굳이 21명을 살 이유는 없잖아. 왜? 어린이 요금 5,000원인데? 응? 이거 8장 사면 되는데? 총 그러면 28장 맞잖아. 응? 굳이 8,500원짜리 21장 사고 5,000원짜리 7장 사는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되겠지. 그치? 자, 요렇게 계산을 한 게 지금 할인을 받았을 때야. 그리고 정가대로 다 주고 가. 응? 할인 안 받고. 생돈 다 내. 그러면 성인은 X명이니까 한 명당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X가 성인 요금 되고 어린이 요금 5,000원이니까 5,000원 곱하기 28명 빼기 X명 해야 되겠지. 그치? 자, 둘 중에 어디가? 할인한 게 더 유리해야 돼. 그러니까 총 금액은 더 작아야겠지, 쪽이. 그치? 할인한 쪽이 더 작아야겠지. 자, 이제 계산을 쭉 하면 되겠네요. 자, 할인한 요금 계산해 봅시다. 할인한 요금은 자, 쭉 계산해 보면 58, 44만 원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21만 원이군요. 그죠? 자, 그리고요. 정가를 계산해 보면 정계하니까 마이너스 5,000x니까 5,000x. 자, 거기다가 더하기 정계를 하면 5,000 곱하기 28을 해. 자, 그러면 14만 원 되겠네요. 14만 원. 자, 그러면 다시 쓸게요. 이제 한 줄로 5,000x 더하기 14만 원이 자 커지는 쪽이죠. 지금 얘가 커야 돼요. 정가 쪽이. 그리고 21만 원 할인 받으면 21만 원 총 금액이 자 공이 너무 많으니까 쓰기도 귀찮다 그죠? 공 3개씩 다 약분합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식을 다시 써볼게요. 5x 더하기 140 2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항에서 이제 계산하면 이 항에서 140 빼니까 70 되겠습니다. 그러면 5로 또 나눠주면 되니까 5, 4, 5, 20에서 x는 14보다 커야 돼. 자, 몇 명 이상? 15명 이상. 14명도 지금 안 되잖아. 그치? 14.1부터 x가 유리한 거야. 그쵸? 1명도 아니고 하여튼 14보다 클 때 유리한 거란 말이야. 사람의 수니까 자연수로 돼야 되지. 그쵸? 14.1명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5명부터 우리가 유리하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B 단계에서 이미 했던 건데 식을 좀 더 꼼꼼하게 더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할게요. 자, 606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변 CD의 중점을 M이랍니다. 삼각형 APM. 자, 이 색칠한 부분이네요. 이 넓이가 81 제곱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BC 위에 점 P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P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겠네요. 점 B에서 몇 센티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P를 놓겠느냐 그랬으니까 여기가 이제 X로 되겠다. 그럼 여기 나머지 길이는 여기 길이는 16 마이너스 X 이러면 되겠지. 그치? 여기는요 절반이니까 6 되겠죠. 12의 절반이니까 여기도 6이고. 자, 그럼 이제 넓이를 구해야 돼, 지금. 색칠한 부분에. 그러면 요 사각형에서 1번, 2번, 3번, 요 세 개를 이제 빼주면 된단 말이야. 자, 요거를 이제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나눠서 그려봐라. 사각형에서 1번 빼고, 2번 빼고, 3번 뺄 거다. 자, 이게 지금 어떻게? 81 이하가 되게 해주면 되겠어. 자, 요 사각형 그려야 되니까 12 곱하기 16 하면 요 사각형 넓이잖아. 그죠? 자, 이제 1번 뺄 겁니다. 2분의 1에. 자, 1번은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니까 6 곱하기 16 하면 되겠고요. 2번도 빼야죠. 2분의 1에
2번은 x 곱하기 10이네요. 12x 이러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3번도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6 마이너스 x 이러면 되죠. 그쵸? 음식 다 세웠네요. 이제 2를 약분하자. 2, 3은 6, 2, 6, 12, 2, 3은 6. 자, 이러면 이제 분모도 없단 말이야. 이제 계산해 주자. 12 곱하기 16은 192 되네. 그죠? 자, 그리고요. 빼기. 3 곱하기 16은요. 48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빼기 6x 또 빼기 자, 3 곱하기 16 하면 되겠네. 그쵸? 그럼 또 48 그리고 또 정리해주면 플러스 3x 얘가 81보다 작거나 같다. 또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192에서 48을 지금 두 번을 더 빼야 되네. 그러니까 플러스 96 되겠네요. 자, 이게 81보다 작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3x 자, 이항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5 하고 되죠. 그쵸? 따라서 이제 x 부등호 방향 바뀌고요. 마이너스로 나눌 거니까 3으로 나누면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점비에서 몇 cm 이상? 5cm 이상 떨어진 곳에 P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도형 문제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공식만 알면 오히려 앞에 있는 문장제 문제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07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와 준호가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기면 2점, 비기면 1점, 지면 빵점을 획득하기로 했다. 가위바위보를 20회 한 결과 수지가 준호를 5점 이상의 차이로 이겼대요. 가위바위보를 비긴 횟수가 4일 때, 4번은 또 비기네. 수지는 최소 몇 회 이겼겠느냐. 그럼 수지가 이긴 횟수를 뭐 x라고 두고 하면 되겠지. 자, 비긴 횟수는 4회일 때. 자, 그러면 수지와 준호로 나누어 생각해보자. 자, 총 20번을 해. 근데 수지가 x번 이겼어. 근데 비긴 횟수가 4번이니까 준호가 이긴 횟수는 몇 번이 되는 거야? 지금 16 마이너스 x가 돼야 되잖아. 4번은 비겼으니까. 그치? 자,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제 수지랑 준호랑 각각의 점수를 먼저 식으로 세워볼게요. 자, 수지는요. x번 이겼습니다. 이기면 2점이니까 2x. 4번은 비겼으니까 4점 얻었죠. 뭐 증거는 계산할 필요 없어. 어차피 빵점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준호 해볼게요. 준호는 2 곱하기 16 마이너스 x를 해야 됩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제 4점을 더해줘야 되겠네요. 비기면 4점을 주니까. 자, 이 차이가 5점 이상의 차이로 수지가 더 큽니다. 그죠? 자, 그러면 수지에서 준호를 빼면 되는 거야. 2x 플러스 4에서 2에 16 마이너스 x 플러스 4를 빼주면 되겠지. 그치? 이 차이가 5 이상일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식을 이제 어때요? 다 세운 거잖아요. 그쵸? 이제 계산만 하면 된다. 계산만. 자, 2x 플러스 4. 중괄호부터 먼저 해결해야겠네. 그죠? 소괄호 안에 거 정리해서. 자, 마이너스 2x고요. 상수항은요, 36 되겠습니다. 자, 이게 5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다시 전개를 해주면 2x. 자, 전개하면 플러스 2x니까 4x. 상수항은 4. 전개하면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32 하면 되겠지. 자, 이게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4x. 32 이항해주면 37 돼요. 따라서 이제 x 4로 나누면 4, 9, 36 하고 9.25 되겠네. 9.25. 자, 그럼 9.25보다는 크거나 같게 이겨야 돼. 수지가. 그러니까 몇 회? 10회. 최소 10회. 그치? 9회 이기면 안 되겠지. 자, 뭐 가위바위보 문제 이제는 좀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1일 테스트에서도 가위바위보 문제, 시범 문제까지 다 다뤄봤습니다. 그죠?
이젠 잘하는 것 같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608번 문제입니다. 길이와 모양이 같은 성냥개비로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한 방향으로 연결하여 만들 때 성냥개비 160개로 정사각형을 최대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하시오 했네요. 자, 그림을 봐도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규칙이 있죠. 땡땡땡 나오고요. 그쵸? 이러한 규칙으로 성냥개비를 연결할 거니까 이걸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그게 바로 수학이다. 자, 처음에 성냥 몇 개야? 4개. 두 번째는 이제 여기다가 몇 개? 하나, 둘, 3개 더 더해지는 거죠? 3개가 더해져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세 번째는요? 요렇게 또 3개가 더 더해지는 거니까 아하, 계속 3씩 더해지네요. 그쵸? 그러면 총 n번 합니다. n번 하게 되면 3씩 더해진다 그랬죠? 그쵸? 선생님 알려줬죠? 똑같은 수가 계속 더해져요. 그쵸? 3이 자꾸 더해지니까 아하 3n 이렇게 쓰면 된다고. 3씩 더해질 거니까 1 넣었을 때 3, 2 넣었을 때 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여기다가 어떻게 첫 번째 n에다 1을 넣었을 때 얼마 넣으면 된다? 4가 넣으면 된다. 첫 번째가 4니까 아하, 그러니까 1 넣었을 때 4 넣으면 되니까 3n 플러스 1. 자, 요렇게 하는 거 1차 함수 하면서 선생님 많이 설명했어요. 등차 수열 이러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거 하면서 수열이란 거 할 때 등차 수열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봐봐요. 똑같은 수가 더해지는 얘기들은 1차 함수에서도 나왔다. 요거 이제 잘 알아두면 되겠지. 3n 플러스 1이다. n번 하게 되면 그럼 얘가 성냥개비의 총 개수잖아. n번째. 자, 그러면 이게 160개보다는 어때야 돼? 크면 돼. 성냥개비는 160개까지밖에 없는데 160개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치? 자, 그럼 식 다 세웠네요. 자, 3n 계산하자. 159 따라서 n 3으로 나누면 3, 5, 15, 3, 3, 문고 딱 떨어지네요. 아하, 최대 몇 개? 53개 되겠습니다. 53개. 끝났죠? 자, 규칙 잡기. 아, 이거 뭐 이제는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1차 함수에서도 많이 다뤄봤던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609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워터파크에서 입장권을 팔기 시작했을 때 이미 500명이 줄을 서 있었고 1분마다 8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합니다. 현재 발매 창구가 3개일 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입장권을 구매하는데 5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15분 이내에 줄을 선 모든 사람들이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의 발매 창구가 더 있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그랬네요. 단 모든 창구에서 입장권을 발매하는 속도는 같고요. 한 사람당 한 장의 입장권을 구매한다 그랬는데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해가 됩니까? 좀 길죠, 사실. 좀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창의 문제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할 때는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해, 하나씩. 단계를 잡아서. 자, 첫 번째 이렇게. 첫 번째. 하나씩 생각해보자. 일단 500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현재 발매 창구가 3개일 때 자, 조건이 나왔죠. 뭐뭐일 때 이렇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입장권을 구매하는데 50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조건이잖아. 그 앞에 있는 건 뭐뭐라고 한다. 뭐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상황을 설명해 준 거고 지금 조건이 나왔잖아. 그쵸? 이 조건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해결해 나왔다는 거야. 자, 일단 500명이 있어. 그치? 근데 1분에 지금 8명씩 늘어나. 그럼 총 50분 걸렸다며. 그럼 총 인원수는 58, 40에서 400명. 즉, 900명이 지금 50분 동안에 입장권을 다 산 거야. 근데 창구가 지금 몇 개야? 3개랬죠? 그럼 창구 하나당은 몇 개예요? 나누기 3을 하면 되니까. 300개씩 창구 한 개당 300개씩 판매를 한 거잖아. 근데 몇 분 걸렸어, 이게? 50분 걸렸어.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15분 이내에 줄을 선 모든 사람들이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50분인데 15분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볼 거야? 그치? 1분에 몇 장 팔았는지 알면 되잖아. 1분에. 자, 그러니까 300 나누기 50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6장. 아, 1분에 얘는 뜻이 뭐야? 1분에 6장 판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 1분에 6장. 자, 여기까지 지금 첫 단계로 이해를 한 거죠. 그쵸? 자, 문장이 길지만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씩. 자,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갈게요. 어쨌든 15분 이내에 줄을 선 모든 사람들 입장권을 구매해야 돼요. 그럼 15분 동안 있는 총 사람의 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00명이 있었고 거기다가 지금 1분에 8명씩 늘어나니까 15 곱하기 8. 자, 그러면 총 인원수는 지금 몇 명이야? 500 더하기 120을 해야 되니까 620명 되겠지. 620명. 그죠? 620명을 15분 동안에 지금 처리를 하면 돼요. 창구를 더 늘려갖고. 자, 그러면 1분에 6장 팔고 있죠, 지금? 창구 하나당. 자, 그러면 적어도 몇 개의 발매 창구가 더 있어야 되냐 했으니까 이건 이제 X라고 그러고. 자, 15분 동안 한 창구당 1분에 6장씩, 즉 15분 동안 몇 개? 15 곱하기 6을 하면 15분 동안 판매한 입장권의 수가 되겠지. 그치? 창구 몇 개당? 한 개당이야. 지금 한 개만 본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창구 몇 개가 필요해? X개 필요하다. 어떻게 하려면? 620명 다 팔려면. 그쵸? 그럼 620보다는 얘가 더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쵸? 610보다 작으면은 620명을 다 못 팔잖아요. 그쵸? 15분 이내에 팔아야 되니까. 자, 이제 식 다 세운 겁니다, 이제. 따라서 X.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일단 약분을 해서 나눕시다. 5로 약분하면 3, 5, 15. 5, 1은 5, 2, 5, 10, 4, 5, 20. 자, 그리고 뭐 2로 되겠네, 2로. 2, 3은 6, 2, 6, 12, 2는 4, 62. 자, 그러면 3, 3은 9 해서 9분의 62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걸 소수점 계산을 좀 해보죠, 대충. 그럼 6점 얼마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참고 몇 개? 6개보다는 커야겠죠. 6점 얼마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적어도 7개가 필요한 거야. 근데 지금 몇 개 있어? 창구가 이미 3개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추가로 되는 거. 추가로. 더 있어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더 있어야 되는지. 추가로 되는 거는 총 몇 개? 4개가 더 필요하겠죠. 그쵸? 최소 4개가 더 필요하다고. 이해가 돼? 응? 단계별로 하나씩 천천히 해야 됩니다.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죠? 읽기만 해도 뭘 복잡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가 기니까 단계별로 하나하나 끊어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이 워터파크의 상황을. 그쵸? 뭐뭐 할 때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안 나왔단 말이야. 그치?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자, 상황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식을 세울 게 없어요. 식 세우기 위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뭐뭐 할 때 나오죠, 지금. 뭐뭐 할 때. 지금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 자, 조건에다가 집중을 해서 1번 이렇게 쓰고 해결을 해보는 거야. 자, 여기까지 지금 해결한 거잖아. 그러면. 그치? 1번에서.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단계를 해보는 거야. 15분 이내에 줄을 서 모든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제 질문 나온 거니까. 이해되니? 단계별로. 문제가 길면 단계별로 끊어서 생각하는 거. 끊어서. 하나씩 끊어서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수학적 마인드야.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하려면 이 수학적 마인드를 길러야 돼.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길러지나? 아니야.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하듯이 하나씩 끊어서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그냥 문제 읽고 풀고 이렇게 해서 늘어나기에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것도. 하나씩 끊어서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야겠어요. 여러분들 익숙한 문제는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시험을 위해서 빨리빨리 푸는 거고 이렇게 낯선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복 훈련으로 익숙하게 하는 거는
실력을 늘린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익숙하게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야. 반복 훈련을 하는 건. 실력을 늘리는 건 이렇게 문제를 끊어서 하나씩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래야 최상위권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수학적 재능이 타고난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그것도 훈련을 해서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아무리 수학적 재능이 타고나면 뭐래. 훈련을 안 하면 그 나이 수준에서 뛰어난 것뿐이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뛰어난 점이 유리하지 않아. 훈련을 안 하면 제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뿐이란 말이야. 자,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와 손으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거는요, 초등학교 때 끝나요. 중학교 때부터는요, 엉덩이와 손으로 하는 겁니다. 오래 앉아있고, 손으로 직접 문제를 풀어가면서 해야 상위권이 되고 최상위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상위권까지는 반복 훈련으로 가능하지만 최상위권은 되기 힘들어요. 최상위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제를 끊어서 읽는 이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좀 잔소리 좀 많이 했는데 문제가 상당히 괜찮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인 것 같아서 좀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61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회사원이 집에서 오전 8시 40분에 출발하여 분속 60m로 걷다가 미쳤네. 지각할 것 같은데. 걸어? 뛰어야지 처음부터. 응? 걷다 처음부터 지각할 것 같은데 걷고 있어. 정신머리가 없네. 늦을 것 같아서 도중에 분속 200m로 뛰었더니 그래 뛰잖아. 응? 늦지 않고 회사에 도착하였다.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2.6km일 때 이 회사원이 걸은 거리는 최대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그랬네요. 선생님이 지각하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알죠? 시간 약속 못 지키는 거 선생님 정말 싫어합니다. 선생님 연애할 때도 시간 약속 못 지키는 친구랑은 만나지를 않았어요. 문제가 뭐 C단계에 지금 있는데 선생님 어째 B단계에 있는 문제랑 똑같아 보이냐? 응? 오전 9시까지 출근해야 돼. 근데 8시 40분에 출발해. 그럼 몇 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20분 안에 도착해야 되는 거지. 자, 거리가 2.6이에요. 2.6km. 자, 그러면 여기가 집이야. 자, 여기 회사야. 쭉 그어보자. 자, 전체 거리가 2.6km네요. 집이랑 회사랑 너무 가깝네요. 그러니까 늑장 부리죠. 응? 애시당초 회사가 멀면은 늑장 부리지 않아요. 가까우니까 그런 거지. 지각하는 친구들 대부분 보면 집 가까운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 이 회사원이 처음에는 분속 60m로 걸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쵸? 그리고 정신 차리고 지금 분속 200m로 뜁니다. 이제. 자, 이 회사원이 걸은 거리는, 이렇게 미친 놈이 걸은 거리는, X라고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 자, 남은 거리는 2.6km. 근데 뭐 단위가 지금 분속 60m, 분속 200m 이러니까 단위를 미터로 고쳐야겠네요. 그렇죠? 2.6km는요. 2,600m가 되겠죠. 그렇죠? 2,600m에서 X미터만큼 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20분보다 작거나 같게. 자, 어떻게? 걸은 시간 더하기 뛴 시간이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분속 60m. 60분의 X. 자, 뛴 시간은 분속 200m. 분의 2600 마이너스 X.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죠? 자, 분모부터 먼저 없앨 거니까 60과 200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야겠네요. 최소 공배수는 지금 600입니다. 600. 600을 곱하면 62하고 0 3개가 되네요. 600을 곱하면 10x. 600을 곱하면
3이겠죠. 3에 2600 마이너스 x. 자, 식정리 할게요. 끝까지. 12000 10x 전개하면 마이너스 3x니까 7x고요. 더하기 2600 곱하기 3을 하니까 7800 이렇게 되겠습니다. 7800. 자, 7x 이쪽에 쓸게요. 7x가 지금 작아지는 쪽에 있는 거죠. 지금 작거나 같다. 7800 이 항에서 12000에서 빼주면 4200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양변에 7로 나누면 되겠지. x가 작거나 같아. 7로 나누면 600 되겠습니다. 600. 자, 그러니까 x는 600보다 작거나 같아요. 최대 몇 미터? 600m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10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600m나 걸었다는 건 정말 많이 걸었군요. 처음부터 뛰어야지. 늦을 것 같으면.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611번 해볼게요. 지혜가 두 지점 A, B 사이를 자전거로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20km, 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15km로 달렸더니 갈 때 올 때 소요된 시간의 차이가 20분보다 작았다. 그래. 차이가 20분보다 작았다. 이때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몇 킬로미터 미만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A라는 지점이 있고요. B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지금 A, B 사이 거리를 이제 X 킬로미터 이렇게 놓고 갈 때는 시속 20km. 자, 올 때는 이렇게 올 때는 시속 15km. 이렇게 한대요. 자, 요 차이가 이제 20분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차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거라고 했어. 자, 시간이야, 시간. 속력이 빠르면 시간은 작게 걸리겠지. 그치? 속력이 작은 쪽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B에서 A로 가는 요 시간에서 A에서 B로 가는 요 시간을 빼줘야 이게 차이야. 이게 20분 미만이라고요. 20분 미만. B에서 A로 가는 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러니까 B에서 A로 가는 건 속력이 시속 15. 이것분의 X에서 빼야죠. A에서 B로 가는. 자, 속력은 20이에요. 20분의 X를 빼야 됩니다. 그치? 자, 이게 20분보다 작아야 되는데 봐봐. 단위가 지금 어때? 시속이다, 시속. 근데 여기 분이면 단위가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20분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 시간으로 고치면 20분은 3분의 1시간이야. 3분의 1시간. 60분의 20이니까. 그러니까 3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됐다. 자, 이제 양변에 15와 20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야 되겠죠. 자, 15와 20의 최소 공배수는요. 60입니다. 60. 그러니까 60을 곱해주면 4x죠. 그렇죠? 자, 60을 곱하면 3x입니다. 자, 60을 곱하니까 20 하고 되겠네요. 그렇죠? 4x 빼기 3x니까 이제 x가 바로 나오네. x가 20보다 작아야 된다. 자, 단위는 이제 킬로미터죠, 지금. 자, 그러니까 20km 미만이어야 된다. 라고 해서 답이 3번 하고 되겠습니다. 자, C단계에 있는데 뭐 B단계랑 큰 차이 없습니다. 지금 단위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문제 낼 게 뻔하다는 얘기예요. 단위만 조심하면 C단계가 안 C가 된다. 그냥 B단계가 된다. 제발 단위에 주의하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612번 하겠습니다. 자, 소금물 문제니까 뭐부터 해야 돼? 표부터 만들자. 소금물 농도. 자, 오히려 심한 문제일수록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뭐 문제를 풀기 쉽다기보다도. 자, 문제에서 16%의 소금물 400g이래요. 자, 그러면 일단 칸을 채우면 됩니다. 농도는 16%고요.
소금물 400g. 이렇게. 자, 그러면 한 칸 더 채울 수 있죠. 계산을 해서. 자, 일단 16%는요. 0.161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 곱해야 소금의 양이죠. 그러면 곱하니까 64g 되겠네. 64g.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 물을 증발시킨대지. 그리고 증발시킨 물의 양만큼 도로 소금을 넣는데요. 자, 그러면 소금물에서 X만큼 물을 증발시켜. 그치? 그러면 소금의 양은 변한 게 없는데 다시 여기에다가 소금의 양을 X만큼 더해줘. 그러면 소금물의 양에다가도 X를 더해줘야 되니까 결국 얘가 도로 없어지겠지. 더하기 X를 할 거니까. 즉 그냥 400g이 되는 거야. 자, 그랬더니 농도가 어떻게 되는데? 농도가 40% 이상이 되게 40% 이상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식수역이 너무 쉽습니다. 40%는 0.4니까 소금물은 지금 얼마야? 400g만큼 있어. 물 X만큼 빼고 소금물 X만큼 도로 넣었으니까 그거 분해 64 플러스 X만큼의 소금의 양이 있어요. 이게 지금 0.4보다 이상이어야 된다. 40% 이상 해야 되니까. 자, 이제 계산을 합시다. 64 플러스 X. 자, 400을 곱하니까 160 하고 되겠지. 그치? 따라서 X는 64 이항 해주면 96 하고 나온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증발시켜야 하는 물은 지금 X잖아요. 그쵸? X니까 X는 96g 이상 증발시켜야 된다. 최소 몇 g 이랬으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쵸? 소금 문제 너무너무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연습만 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시죠. 자, 61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표는 두 식품 A, B의 100g당 열량을 나타낸 것이다. 두 식품 A, B를 합하여 200g을 섭취하여 열량 360kcal 이상을 얻으려고 할 때 섭취해야 하는 B 식품의 양은 최소 몇 g인지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 작년 신목중, 월촌중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지금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풀 수 있으면 그냥 푸는 게 아니야. 그냥 단순히 풀어갖고 맞는 거 아니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를 하고 풀면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할지 잘 듣고 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봐봐요. 오른쪽 편은 두 식품 A, B의 100g당 열량이에요. 100g당. 자, 여기는 지금 100g당 열량이에요. 선생님은 지금 뭘 따져보고 싶냐 그러면 1g당 열량을 따져보고 싶은 거야. 자, 1차 함수할 때도 했지만 단위 g당 열량을 알면 계산하기가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1g당 해보자. 그럼 100분의 120이잖아. 그치? 100g당 120 있으니까 1g당 1.2만큼 있겠지. 그치? 그리고 B는 3.2kcal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쵸? 1g당은 이렇게 했습니다. 두 식품 A, B를 합하여 200g 섭취합니다. 그럴 때 열량 360kcal 이상 얻으려고 할 때, 자, 여기 조건 나옵니다. 이제 미지수 잡아요. 섭취해야 하는 B 식품의 양은 최소 몇 g인지 구하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B를 이제 Xg 하면은 총 200g 해야 되니까 A는 200 마이너스 Xg 하면 되겠죠. 자, 됐죠? 자, 그러면 1g당 A는 1.2kcal니까 총 얼마? 200 마이너스 Xg만큼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했어? 1.2 곱하기 200 마이너스 X 이러면 되겠지. 그치? 1g당. 1g에 1.2니까 몇 g 있는 거다? 200 마이너스 Xg 있는 거다.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야 총 열량이 나올 거 아니야. 자, 여기에다가 B를 더해야겠죠, 이제. B는 1g당 3.2kcal이에요. 그게 몇 g? 지금 B는 Xg 있습니다.
두 개를 곱해야 되겠죠. 그쵸? 100g이면 320이 돼야 되는 거니까 3.2 곱하기 100을 하면 320 맞잖아. 그쵸? 곱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더한 게 어때야 돼? 360kcal 이상을 얻어야 되니까 360 이상을 얻어야 된다. 그럼 뭐식 다 세웠네요, 이제. 그죠? 요렇게 1g당, 단위 g당 얼마인지를 일단 정리를 좀 해놓고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전개를 해주시면요. 1.2 곱하기 200이니까 뭐 12 곱하기 20 이러면 되겠지. 자, 그러면 240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2x니까 3.2에서 1.2를 빼. 그러면 2잖아. 2x 360 됐니? 자, 2x 240 이항해주면 120 될 거고요. 따라서 2로 나눠주면 60 되겠습니다. 그러면 B식품의 양은 최소 얼마? 60g. 최소 60g 섭취를 하면 되겠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 익혀놔야겠죠. 물론 이미 작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또 나올까 싶긴 하다만 그래도 두 학교 모두 나왔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한 문제란 거 알겠지? 그치?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614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가게 주인이 머그잔 300개를 구입하고 머그잔을 운반하던 중에 50개를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팔 수 있는 건 250개밖에 없다. 자, 나머지 머그잔을 모두 팔아서 전체 구입 가격의 10% 이상의 이익을 남긴답니다. 10% 이상의 이익을 남긴다고 했으니까 110%를 곱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쵸? 자, 그리고 머그잔 한 개당 몇 퍼센트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팔아야 되느냐 그랬는데 몇 퍼센트? X%? 자, 이러면 이익을 붙여야 되니까 100 더하기 X%야.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가 좀 귀찮아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놓지 말고 이렇게 놓지 말고 자, 생각을 한번 해본 거야. 선생님이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100 더하기 100분의 X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럼 계산이 또 귀찮아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처리를 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식을 세워볼게. 자, 일단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지금 주인이 얼마에 샀는지를 몰라. 그치? 머그잔 한 개 가격을 모른단 말이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머그잔 한 개의 원가죠, 원가. 본전이니까. 원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A라고 놓읍시다. A라고. 자, 그러면 전체 구입 가격이랬죠? 전체 구입 가격. 자, 그러면 전체 구입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250개 산 게 아니라 300개를 산 겁니다. 300개. 300 곱하기 A가 전체 구입 가격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110%를 곱해야 되니까 1.1이에요. 1.1. 자, 이렇게 한 거보다 더 크게 이익을 남겨야겠죠. 그쵸? 최소 10%니까 10% 이상의 이익을 남겨야 돼. 120%, 130% 이렇게 이익을 남겨야 좋은 거잖아. 더 적게 남길 이유는 없지. 자, 그러면 일단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있는 건 250개니까 250개의 본전은 250 곱하기 A야. 여기다가 지금 X% 이상의 이익을 붙인다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곱하기 X를 할게 그냥. 응? 나중에 처리를 해주면 돼. 자, 그러고 이제 계산해보죠. 양변에 이제 A로 나누면 당연히 이제 머그잔 한 잔의 원가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300, 250 곱해진 거니까 공도 하나 없애죠. 그리고 5로도 약분하고 자, 5, 6, 30 이렇게 더 약분할 거 없네요. 자, 그러니까 5분의 6.6이 되네요. 그렇죠? 자, X는 커지는 쪽에 있습니다. 5로 나누니까 5분의 6.6. 자, 그러면 이제 쭉 계산해보면 5일은 5, 3, 5, 15, 2, 5, 10 해서 1.32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는 132% 이상이야. 132%. 그러면 몇 퍼센트 이상의 이익을 붙이냐 그랬으니까 아하 32% 이상의 이익을 붙이면 되겠구나. 왜? 100은 여기서 말하는 1, 여기 1은 100%니까 100%는 본전이잖아. 본전. 이익을 붙인 건 추가가 된 거는 32%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32% 하고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쵸? 굳이 뭐 복잡하게 식을 세워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식을 세우니까 어때요? 계산하기 쉽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제 해설지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게 한 줄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식을 세웠는데 우리가 실전에서 이제 문제를 막상 풀 때는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이제 간단하게 한 다음에 대신에 이제 신경을 써야겠지. 그치?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니까 X% 이상의 이익을 붙인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계산이 좀 귀찮아지겠구나. 응?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250a 곱하기 x 이렇게 그냥 통으로 처리하고 마지막에 1.3이 나오니까 32% 이익을 붙이면 되겠구나 하고 안 거잖아. 여러분도 알겠죠? 1.3이니까 32% 이익을 붙였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100분의 132 이렇게 될 거니까.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61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한 명이 하면 8일이 걸리고 어린이 한 명이 하면 12일이 걸려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른과 어린이를 합하여 10명이 이 일을 하루에 끝내려고 할 때 어른은 몇 명 이상 필요한지 구하시오 그랬네요. 사실 이 문제는 어떤 단원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문제들이 있어. 잘 나오는.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야. 응? 인류에 관한 문제긴 한데 두 명이서 동시에 일을 해서 일을 끝내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어른 한 명이 하면 8일 걸리니까 전체 일의 양을 1로 두는 건 알겠죠? 그러니까 어른이 하면 하루에 8분의 1만큼 일을 합니다. 그리고요, 어린이 한 명이 하면 12일이 걸리니까 하루에 12분의 1만큼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는. 그쵸? 이게 어른, 여기가 어린이. 자, 어른과 어린이를 합하여 10명입니다. 합하여 10명. 그리고 어른은 몇 명 이상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어른을 X명 두면 어린이는 10-X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근데 둘이 일을 어떻게 동시에 해. 그러면 어른은 하루에 8분의 1만큼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하루 동안 X명의 어른이 일을 하는 거는 8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가 바로 뭔데? 어른이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야. 어른 X명이 하는 일의 양. 마찬가지로 어린이는 하루에 12분의 1만큼 일을 하는데 총 10-X명이 일을 하니까 요만큼 이제 하루 동안 일을 한 거죠. 그럼 두 개는 이제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되죠. 둘이 같이 일을 해서 하루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럼 끝내는 게 얼마예요? 1만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1만큼의.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건 하루 동안 일을 한 양이야. 어른과 어른이 둘이 힘을 합쳐서. 그러면 이게 지금 하루 동안 한 거니까 이게 일을 끝내는 게 1이니까 1보다 더 많이 하거나 1이면 일을 다 끝내겠죠. 하루 안에. 그쵸? 1보다 작아버리면 어때요? 하루 안에 일을 끝내는 게 안 되는 겁니다. 일을 못 끝낸 거예요. 그쵸? 요 1이란 건 지금 일의 전체 양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식을 다 세운 겁니다. 자, 이제 8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분모를 없앨게요. 8과 12의 최소 공배수 얼마입니까? 24예요. 그럼 24를 곱하니까 3, 8, 24, 3x겠네요. 자, 그 다음에 24 곱하면 2. 자, 10-x. 자, 24를 또 곱해야 되니까 여기는 24 이렇게 되겠죠. 자, 전개해서 계산하면 3x 마이너스 2x니까 x. 아하. 그러면 20에서 2항에서 빼면 되니까 20 빼자. 그러면 4. 자, 그러면 x가 뭔데? 어른의 명수잖아. 그쵸? 어른이 4명 이상 필요하다. 그래서 4명 이상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1차 부등식에 활용하면 떠오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꼭 복습을 해서 완벽하게 마스터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616번. 용량이 180리터인 물통에 1분에 10리터씩 물이 나오는 호스 A로 물을 채우다가 중간에 1분에 20리터씩 물이 나오는 호스 B로 바꿔서 물을 채워 15분 이내에 물통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호스 A로 물을 최대 몇 분 동안 채울 수 있는지 구하시오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도 앞에 했던 615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유명한 문제입니다. 얘도 별표 칠게요. 3개 치자.
둘 다 이제 인류에 관한 문제인데 전체 용량이 180리터인 물통이 있습니다. 근데 1분에 10리터씩 물이 나오는 호수 A입니다, 지금. 자, 지금 상황을 하나씩 파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중간에 1분에 20리터씩 물이 나오는 호수 B로 바꿔요. 그러면 2배로 더 빨리 채워져야겠죠. 속도가 2배로 커졌잖아. 1분에 10리터 나오던 게 1분에 20리터 됐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15분 이내에, 이게 조건이네요. 15분 이내에 물통을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자, 뭘 물어봐? 호수 A로 물을 최대 몇 분 동안 채우냐라고 물어봅니다. 뭐 단위는 지금 시간 이런 거 없지. 다 분이네. 자, 얘는 X분 이러면 되겠구나. 1분에 10리터씩 A로 X분 동안 일단 먼저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A로 일단 10X만큼 물통을 채웁니다. 그럼 남은 거는 뭐예요? 남은 거는. 자, 남은 거는 이제 B로 채워야 되는데 전체 용량은 180인데 여기서 이미 호수 A로 10X만큼은 이미 물을 채웠죠. 그러니까 B 호수로는 요만큼만 더 채우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조건이 지금 시간이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요만큼의 양을 15분 이내에, 즉 15분보다는 작거나 같게, 자, 15분보다는 작거나 같게 해야 돼. 자, 얼마만큼 채워야 돼? 180-10x만큼 B로 더 채워야 돼요. 자, 그런데 15분 안에 해야 됩니다. 1분에 20리터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누기 20을 하면 되겠죠. 그쵸? 즉 곱하기 20분의 1을 해주면 돼. 1분에 20리터씩 채우잖아. 총 남아있는 용량만큼 1분에 20씩 채워나가니까 몇 분 채워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20으로 나눠야지. 그치? 즉 다르게 얘기하면 20분의 1을 곱해준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속력분의 거리를 생각하는 거야. 20의 속력으로 요만큼의 양을 채우는 거니까. 자,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미 채워진 것도 있죠. 뭐 X분만큼은 이미 A로 채웠잖아요. 그쵸? 총 시간이 15분 이내니까 A는 빼먹으면 안 되겠죠. 자, 여기는 A 호수로 채운 시간이고 여기는 B 호수로 채운 시간이야. 두 개를 더해서 지금 15분보다는 작거나 같게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식 다 세웠죠,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자, 뭐 전개를 하면은 굳이 양변에 20을 곱할 필요 없겠네요. 그러니까 15 작거나 같아 전개해주면 9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x가 돼. 자,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2분의 1x. 자, 이쪽이 더 작은 거죠, 지금 x쪽이. 작거나 같다. 9 이항해주면 6 될 거고요. 따라서 이제 2를 곱하면 되니까 x 부등호 안 바뀌고 12 이렇게 돼. 자, 그러니까 호수 A로 물을 최대 몇 분? 12분 동안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미친놈 있었지. 지각했는데 걸어가다가 중간에 뛰는 애. 그 문제나 이 문제나 다를 바가 없어요. 중간에 속도가 지금 바뀌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617번 창의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구 온도가 A도시, 습구 온도가 B도시일 때 불쾌지수는 뭐 이런 공식을 또 알려줬습니다. 지금. 아하, 공식이 나왔네요.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한다고? 대입할 것만 보면 된다. 자, 불쾌지수에 따른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오른쪽 표와 같을 때 다음에 답하시오. 단,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쾌하죠? 문제가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풀어보지 않았던 그런 낯선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죠. 여러분, 이렇게 낯선 문제가 등장해도 선생님이 다 알려줬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공식이 나왔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라 했죠? 대입만 하면 된다. A에 들어갈 게 뭔지, B에 들어갈 게 뭔지 그것만 확인하면 그냥 땡큐한 문제다 이랬습니다. 자, 1번 보세요. 건구 온도가 32도래요. 자, 건구 온도가 뭐예요, 지금? A랬죠, A. 그죠? 그러니까 A가 32란 얘기야, 지금. 그리고 이제 B가 필요하네, 습구 온도. 근데 문제에서 습구 온도의 범위를 구하래잖아. 아하, 그러니까 얘를 X라고 했구나.
자, 이제 요 말을 알아야 되는데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100%래요. 응? 그래, 이 문제 풀려고 보니까 100% 불쾌감을 느끼고 있어, 지금. 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 표를 보세요. 여기 100% 보입니까? 자, 그럴 때 불쾌 지수는 어때요? 86 이상이랍니다, 지금. 그죠? 이 공식은 뭐의 공식이에요? 불쾌 지수에 대한 공식이었습니다. 자, 굉장히 불쾌한 문제입니다. 자, 1번. 지금 A가 얼마야? 32. 자, 더하기 B를 X로 뒀지? 자, 곱하기 0.72 플러스 40.6 한 게 뭐야? 이게 불쾌지수다. 이 불쾌지수는 지금 불쾌감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100%니까 그때는 얼마? 86 이상이라며. 그래, 86 이상. 됐잖아, 그러면. 계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자, 32 플러스 X 곱하기 0.72. 자, 40.6을 이항을 해보니까 40.6을 빼요. 그러면 45.4가 되네요. 자, 계산하기 좀 귀찮죠? 그러니까 양변에 이제 100을 곱합시다. 자, 그러면 72에 32 플러스 X. 자, 100을 곱했으니까 454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약분을 하면 자, 4로 약분 되겠네. 4, 1은 4, 4, 8, 32. 자, 4, 1은 4, 4, 1은 4, 4, 3, 12, 4, 5, 20. 전개를 하면 18 곱하기 32를 하면 되니까 자, 576입니다. 576 더하기 18의 x 1135. 자, 18x는요. 576 이항하면 559예요. 자, 이제 다 됐죠? 이제 18로 나누면 x는 18분의 559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걸 문제에서 뭐래?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돼요. 자, 이걸 나눠보면 31.05 땡 이렇게 나와요. 순환소수예요. 자, 그런데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야 되니까 뭐 반올림 하면은 그냥 31이네. 그치? 31. 그러니까 x는 지금 어때야 돼? 31 이상이어야 된다. 자, 습구 온도의 범위는 그러면 31도 이상. 31도 이상. 자, 도시 이렇게 단위도 써줍시다. 자,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번. 자, 2번. 습구 온도가 20도씨고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0%입니다. 건고 온도의 범위를 구해야 돼요. 건고 온도의 범위를 그러면 X. 습구 온도는 20도씨래. 근데 얘는 이제 뭐야? 얘가 B잖아, B. 자,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0%예요. 아, 아무도 불쾌감을 안 느낀대요. 자, 0%면 여기 있네. 70 미만이에요. 70보다 작아야 돼. 자, 그러니까 이제 식 세울 수 있죠. A 더하기 B 하면 되니까 X 더하기 20 이러면 되겠다. 자, 곱하기 0.72. 자, 플러스 40.6. 그냥 공식 그냥 있는 거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게 이제 어때야 돼? 70보다 작아야 돼. 자, 이제 쭉 계산해보면, 자, 0.72 곱하기 x 플러스 22, 29.4고요. 자, 계산은 칸이 좀 부족하니까 한 번에 그냥 계산해서 결과만 쓸게요. x는, 자, 대략 반올림해서 2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고온도의 범위는 21도 미만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자, 문제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낯서니까. 하지만 이렇게 2번 문제 풀고 나니까 불쾌감이 어떻게 돼요? 0%가 됐다.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다. 깔끔하게 풀고 나니까. 그죠? 자, 공식이 나온 겁니다. 공식이. 대입을 하면 되죠. 지금 1번, 2번. 대입해주고요. 표만 잘 보고 해주면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읽으면서 아, 처음 보는 문제니까 또 쫄았단 말이야. 알고 나면 이렇게 쉬운 건데 여러분들은 쉬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푸는 희한한 재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8번 길이가 120km이고 강물의 속력이 시속 2km로 일정한 강을 배를 타고 12시간 이내에 왕복하려고 한다. 강을 따라 내려갈 때에 배 자체의 속력이 시속 28km일 때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 배 자체의 속력은 시속 몇 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해보죠. 길이가 120km입니다. 자, 그리고 강물의 속력이 있네요. 강물의 속력이 시속 2km다. 자, 일정한 속도로 이제 흐르는 강을 배를 타고 12시간 이내에 왕복하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12시간 이내에, 이게 그러면 조건이 되네. 12시간 이내에. 자, 강을 따라 내려갈 때 배 자체, 배 속력이 나오네, 여기. 배 속력이 시속 28입니다. 자, 뭘 물어보죠? 이제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 배 자체의 속력은 시속 몇 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구하시오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x로 둬야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강을 내려가는 게 있네. 자, 그리고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와야 돼. 그치? 자, 이렇게 한 게 12시간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강을 따라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속력분의 거리인데, 거리는 120이죠, 지금 다. 그쵸? 강물의 속력이 2고, 내려갈 때 배의 속력은 28이니까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30 됩니다, 30.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올라와요. 강을 따라 올라올 때는 배의 속력은 x인데, 모르는데 강물이 내려오잖아. 그거 거슬러 가니까 그만큼 빼줘야 되겠지. 물의 속력만큼 방해를 받을 테니까. 거리는 마찬가지로 120이야. 그치? 자, 이게 지금 어떻게? 12시간 이내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식 다 세웠네요. 양변에 모두 12로 나누면 지금 12가 사라지겠죠. 여기는 10, 여기는 10. 여기는 3분의 1 되네요. 그럼 약분돼가지고. 그쵸? 자, 그럼 양변에 3x-2를 곱해주면 여기는 x-2. 자, 여기는 3을 곱해야 되니까 30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3 곱하기 x-2 이렇게 곱해야겠다. 자, 다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상관이 없어. 자, 전개해주면 x 플러스 28. 우변은 3x-6. 자, 이 양에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4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x. 자, 마이너스로 하니까 부등호는 당연히 바뀌고 1은 2, 27이 14에서 17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x가 뭐였어? 속력이야. 단위는요? 단위는 킬로미터죠. 퍼십니다. 시간당 17km의 속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제 정답을 써봅시다. 시속 17km 이상이 답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1차 부등식의 활용 C단계 문제를 모두 풀이해 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것저것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수학적 마인드에 대해서도 한참 얘기를 했어요. 자, 문제를 단순히 이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수학적 마인드를 갖추어 나가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실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